주말 동안에 또 얼마나 많은 국제 뉴스가 쌓여 있을까요? 네, 이분께서 정리를 해주실 겁니다. 워싱턴 이선재기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3월 17일입니다. 중순을 넘어섰고요. 이제는 또 4월을 보면서 가야 되는 시기인데 4월 초 하면은 이제 전 세계가 상호 관세 때문에 좀 긴장하고 있는 시기 아니겠습니까? 네. 루비오 국무장관 상호 관세에 대해서 기준선 재설정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어제 미국 CBS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또 꼴대를 옮길 모양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이제 상호 관세 부과를 이제 트럼프가 예고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선을 다시 만들어서 이후에 교역국들과 잠재적인 양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기준선을 재설정 일단 하고 나서 개별적으로 다른 합의를 또 이뤄낸다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동안은 이제 보편 관세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네. 이제 상호 관세로 가는데 이제 이거를 그 각국과 그 양자 무역 협정 쪽에 연계시키겠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야 무역이 공정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네. 이제 바로 이제 새로운 공정성, 상호성을 기준으로 그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겠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겠다 이런 그런 얘기죠. 얘기인데 FTA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1기 때 한 차례 한미 FTA가 개정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대폭 손질하려는 건지 아니면 이제 아예 새로운 협정을 다른 나라들처럼 모색하려는 건지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것처럼 모색할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루비오가 특히 유럽연합을 지목을 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미국과 거의 비슷하고 저임금 경제도 아닌다. 그런데도 유럽연합은 미국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대통령이 말하려는 것의 핵심이 두 가지다. 이제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렇게 밝혔는데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이제 첫 번째는 뭐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같은 여기 이제 이미 관세를 부과했죠. 네. 이런 그 핵심 산업을 보호하고 역량을 구축하려면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보장하려는 거다. 이게 이제 보편 관세 얘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글로벌이라고 하면서 미국이 적용받는 것하고 동일한 관세를 상대국에 적용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정성, 상호성의 새로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무역 협정을 위해서 전 세계 국가들과 양자 협상을 하겠다. 이게 이제 상호 관세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취임 전부터 미국이 워낙에 이용을 많이 당해왔고 이제 그렇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라는 걸 강조해 왔는데 루비오 국무장관도 비슷한 취재 얘기를 하네요. 거기다가 이제 덧붙여서 네. 물론 이렇게 하는 게 다른 나라들이 좋아하지 않을 걸 우리는 안다. 왜냐하면 현재 무역 상태가 그들에게 좋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걸 뒷받침한 거죠. 네. 하지만 우리도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 따라서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거고 원한다면 그들과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러스트벨트 얘기도 네. 글쎄요. 그리고선 네. 이제 특히 이 러스트벨트 이제 쇠락한 공업지대 이 원인이 바로 이런 그 불공정한 미국으로 봐서는 불공정한 무역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이 정치인이 되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 문제를 쭉 지적해 왔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를 밀어붙이는 그런 그 백그라운드를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루비오 국무장관, 러시아 외무장관과 또 통화를 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협상 문제는 어디쯤 가고 있는 건지 어떤 상태인지도 궁금하고요. 참 루비오가 국무장관인데 바쁩니다. 네.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장관하고 현지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 날 통화했다고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협상했다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동시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그 두 장관이 이제 얼마 전에 사우디에서 이제 첫 고위급 회담하고 할 때 이제 그것들을 이끌었죠. 그 다음 단계를 논의하고 두 나라가 계속 소통을 하기로 그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통화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도 밝혀졌나요? 일단 이제 2단계 네.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이제 그 문제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미국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를 공습을 했죠. 가지고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사망자가 뭐 한 60명 정도 나온 모양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라브로프는 이제 러시아 외무부 얘기는 무력 사용하지 마라.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해라.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좌우지간 홍해 그쪽 후티 반군 공습한 거를 바로 러시아 쪽에 이제 통보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30일 휴전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공은 러시아에게 갔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러시아는 어떻게 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 공이 갔는데 네. 푸틴이 공을 아직 안 받았다는 겁니다. 뭐 그런 표현이 나왔는데 공이 아직 뭐 떠 있는 건가요? 오래 글쎄요, 걸리네요. 그러니까 기싸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크렘린궁 얘기가 푸틴하고 트럼프 회동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필요가 생기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원칙적인 얘기만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제 그 미국 특사가 지난주에 이제 크렘린 가서 만났죠. 뭐 그것도 뒷얘기가 많은데요. 어제 CNN하고 회견하면서 이번 주에 트럼프하고 푸틴이 통화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푸틴하고 한 뭐 3시간 이상 만났고 종전 해결책 중심으로 논의를 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 지금 뒷얘기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미국이 각각 접촉해서 후속 협의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인터뷰를 통해서 협상이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잘 된다고 아니고 되는 네, 것 같다고 될 했고요. 것 같다. 그리고 그가 이제 푸틴이죠. 휴전에 동의했다가 아니라 동의하리라고 생각한다. 네. 그러니까 좀 푸틴이 지금 조금 좀 버팅기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휴전을 놓고 어떤 상황인 건지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서로 밀고 당기기, 밀당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네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뭐 BBC 이런 데서 전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일단 트럼프가 젤렌스키 압박해서 이제 이른바 30일 휴전안 마련을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특사가 가서 이제 푸틴도 만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조금 좀 안개 속이라는 분석이고요. 왜냐하면은 푸틴이 그 미국의 휴전안 타결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푸틴이 군복 차림으로 그 격전지 쿠르스크를 방문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렇게 얘기를 했죠. 휴전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자기네 러시아 쪽 요구를 제시를 한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거든요. 네. 조금 푸틴이 조금 이제 뒤로 조금 이렇게 좀 제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러시아 쪽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뭐 긍정적인데 완전하진 않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긍정적인데 네. 완전하지 않다. 그러면서 푸틴과 생산적 대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기를 지금 우크라이나 군이 몇천 명을 살려주도록 요청했다. 네. 지금 이제 러시아 군이 지금 전투 지역에서 상당히 지금 승세를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해서 푸틴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요청에 공감한다 하면서도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생명을 보장하려면 무장 해제 항복이 필요하다. 조금 버팅겼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계속하려는 단 한 명이라는 표현도 또 썼군요. 그렇죠. 그봐 네. 저렇게 버틴다 그러니까 계속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가운데 그 스타머 영국 총리가 트럼프를 좀 지원 사격했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토요일 날 이른바 의제연합 여기 이제 한 30개국 화상 정상회의 하고 나서 그 평화해주군 구성을 위한 실질적 작업을 가속하기로 합의했다. 이제는 작전 단계에 돌입할 거다. 이렇게 해서 좀 트럼프를 조금 좀 뒤에서 좀 밀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관련된 얘기긴 한데, 뭐 공 얘기했잖아요 아까. 네. 푸틴한테 넘어갔다. 근데 뭐 다시 키는 트럼프가 쥐고 있다.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분석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좀 푸틴이 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도 지금 승세가 계속되고 있고 이제 계속 이제 땅을 더 이제 확보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영토 수복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별 관심이 없는 걸 이미 드러냈고 그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우크라이나 가입도 이미 배제를 했기 때문에 푸틴이 조금 더 좀 대담해졌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조금 더 버텨도 된다. 그렇게 뭐 이런 생각을 급할 하고 이유가 있는 없다는 것 같다. 겁니다. 여기 대해서 네. 그 미국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 관계자 얘기가 그 러시아로서는 대화하면서 전투를 계속하는 게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런 걸 휴전에 자꾸 뭔가 많은 거를 좀 이렇게 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카네기 국제 평화재단 관계자 얘기도 유럽 평화여주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휴전 기간에 평화여주군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뭐 러시아가 달가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렇게 좀 조금 트럼프 애를 태우는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열쇠는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는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열쇠를 쥐고 있는데 조금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푸틴이 이렇게 버티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압박을 가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무슨 뭐 미국 이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라든가 그다음에 러시아 이제 원유, 가스를 사는 수입국에 대한 단속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그 추가 군사 지원 같은 건데 이걸 쓸 수 있는 카드인데 지금 뭐 그게 참 트럼프로서는 좀 답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보면은 그동안에 바이든 때 러시아 금융기관이 이제 제재를 받으면서도 에너지 거래를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유예를 해준 게 있거든요. 그 시한이 끝났는데 그거를 그냥 예정대로 종료시켰습니다. 연장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트럼프가 푸틴한테 약간 압박을 가한 걸로 그렇게 관측이 되는데요. 여기 대해서 트럼프가 휴전을 위해서 러시아를 제재할 수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재정적으로 러시아를 흔들 수 있는 아주 매우 나쁜 조치를 우리가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평화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조금 초조한 그런 걸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를 가지고 좀 압박할 수 있는 카드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네요. 그렇죠. 그 네.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러시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이미 뭐 많은 양보 그런 걸 시사를 한 상태고, 그다음에 러시아 여론도 지금 그 푸틴 전쟁에 대해서 전보다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뒷받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제 BBC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상황이 푸틴하고 트럼프가 이렇게 서로 쳐다보면서 이제 마이웨이에 서로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 눈을 쳐다보면서 누가 먼저 눈을 깜빡거릴지 그런 게임 양상이다. 뭐 이렇게 또 분석을 했습니다. 이 표현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예. 네. 계속 나오는 거죠. 눈싸움 하고 있는데 그럼요. 누가 눈을 먼저 깜빡이는지. 네. 이 유가 관련된 얘기는 어떤 얘기인지 좀 해주시겠어요? 그리고 휴전안을 들고 온 트럼프 특사를 뭐 9시간 기다리게 한 후 심야에 만났다. 뭐 이런 것도 보도가 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뭐 약간 네. 진실 게임 양상인데요. 영국 스카이 TV가 자기네 모스크바 특파원이 이제 그 미국 특사가 모스크바에서 체류한 시간을 보니까 한 12시간 되는데 네. 동선을 보니까 한 근 9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크렘린에 들어가서 트럼프를 좀 만난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크렘린국이 좀 애를 먹인 것 같다. 네. 물론 이제 크렘린국에서는 벨라루스 대통령하고 회담하느라고 늦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이거 특사 얘기가 한 서너 시간 푸틴 만났다고 하는데 뭐 좀 얘기가 좀 이렇게 좀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9시간 뭐 기다리겠다는 그 보도에 대해서도 발끈했습니다. 트루소셜에 또 가짜 뉴스를 올렸다. 전혀 기다리지 않았다. 그리고 아주 논의가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역질 나는 퇴물들의 아주 가짜 뉴스다. 이렇게 또 원색적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다라고 강하게 나온 트럼프 대통령. 강하게 반발을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좀 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보겠고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 G7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공동 성명을 채택하고 폐막이 됐다고요. 내용 좀 알려주시죠. 현지 시간 지난 금요일 날 이제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이 트럼프 관세 그다음에 특히 캐나다하고는 그 51번째 주 편입 문제 때문에 지금 사이가 안 좋고 그렇죠. G7 올해 주최국이 이제 의장국이 캐나다거든요. 캐나다. 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외교장관 회의 끝나고 공동성명 채택하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채택이 됐습니다. 네. 심야 회의까지 해가지고서 채택을 했는데 지금 뭐 외신들 얘기는 이제 루비오가 어떻게든지 좀 이렇게 좀 추스려가지고 채택은 했는데 트럼프가 저렇게 막 일방적으로 지금 막 치고 나가니까 저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미봉책에 불과하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네. 철야 회동까지 하면서 어쨌든 공동 성명을 채택했지만 이게 영향가가 뭐 있을까라는 물음표가 좀 달린다는 그리고 겁니다. 이제 네. 이제 캐나다하고 미국이 이제 회담하기 전에 공동성명의 이제 문안을 놓고 이제 협의를 한 모양인데 러시아를 적대적으로 표현한 걸 놓고 또 그 수위 가지고 또 기싸움을 한 모양입니다. 미국이 너무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지 말자 해서 뭐 그런 모양인데 일단 그래도 공동성명이 나온 게 만약에 공동성명 채택이 안 되면은 중국하고 러시아가 씩 웃을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래서 채택은 하긴 했는데 과연 이게 뭐 오래 가겠느냐 그런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포함해서 43개국 입국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억하시겠지만 트럼프 1기 때도 네. 7개 이슬람 국가에 대한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이제 철회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미련을 못 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니까 북한, 이란,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모두 한 43개국을 3단계로 나눠서 입국 제한하는 방안을 지금 초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뭐 적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적색은 이제 전면 입국 금지. 네. 짐작하시겠지만 뭐 북한, 아프간, 뭐 쿠바, 이란, 뭐 수단 이런 데 한 11개국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한적 금지국 이게 이제 주황색 리스트입니다. 여기 러시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조금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라오스, 미얀마, 파키스탄 이런데 10개국이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주황색 같은 경우는 부유층 비즈니스 방문은 또 허용이 됩니다. 약간의 예외를 뒀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민이나 여행 비자는 불가하고요. 마지막 이제 옐로우 리스트가 이제 22개국인데 이거는 이제 구체적인 그 국가는 나오지 않았는데 조치를 발효하고 나서 60일 안에 미국이 이건 고쳐라 하는 게 고쳐지지 않으면은 적색이나 주황색 리스트로 옮길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받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무슨 뭐 여권 소지자의 어떤 신원 정보 부족이라든가 여권 발급 과정의 뭐 보안상 결함 같은 것들 이런 걸 미국이 지적을 하는 모양입니다. 몇 가지 좀 봐야 될 게 이미 그러면 보유한 비자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것도 지금 어떻게 될지 네. 확실치가 않다는 겁니다. 일단 좌우지간 이번 주 안에 미국 국무부가 다른 부처라든가 뭐 이런 걸 의견을 수렴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서 백악관에 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관계를 트럼프 대통령이 개선을 시도 중이다 이런 인상이 있었는데 아까 그 기싸움하는 네. 거 연결해서 아마 명단. 요거하고도 조금 뭐 네. 여기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미국산 F-35 구매를 재고하기로 했다. 이게 그동안의 어떤 관계가 좀 반영이 된 겁니까? 캐나다뿐만 아니라 포르투갈도 그렇습니까? 두 나라가 잇따라서 네. 물론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닌데 재고한다는 겁니다. 지금 마크 가니 신임 총리가 그저께 국방장관한테 지금 F-35 계약을 현재 상태에서 잘 봐라. 이게 과연 우리 요구 국익에 맞는지 더 나은 선택지가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네.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그 로키드 마틴하고 F-16 그걸 갖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F-35로 이제 교체하기 위해서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9조 2천억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선 88대를 들여오기로 하고 2023년에 계약을 했고요. 이미 내년 인도분 16대에 대해서는 돈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캐나다하고 지금 계속해서 무역 그렇죠. 이 관세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반영이 된 것 같다라는 분석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뭐 반영된 게 뭐 거의 확실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도 국방장관이 현지 언론하고 인터뷰하면서 나토 관련한 그 최근의 미국 입장을 볼 때 우리가 과연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하면서 동맹 관계라는 거는 예측 가능성이 가장 큰 거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불투명하다. 그래서 지금 세계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전투기를 공동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미국산 외에 유럽 전투기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결정된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유럽 쪽이 지금 방위, 국방 쪽을 강하게 하자 안 되겠다라는 움직임 좀 짙게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가운데 신규 위성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요. 이게 군사정보 수집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라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나토 그 회원국으로서 미국의 그런 군사 위성망에 상당히 많은 정보를 의존을 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안 되겠다 싶었던지 이제 유럽 집행위원회 그 방위 우주 담당 그 위원이 네. 파이낸셜 타임스에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지금 지정학적 상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인 위성 역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군사 부분 목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자면 이제 위성을 많게는 몇백 기를 이제 더 발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현재 유럽 연합이 이제 상업 위성망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좀 일단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쓰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나토 내 유럽과 미국 간의 어떤 갈등 하나의 또 다른 어떤 그런 가시화 측면에서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은요. 뭐 미국 계란, 달걀값 얘기 계속해서 나오는데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런데 덴마크에 달걀 공급을 요청했다. 이게 사실 그린란드 가지고 좀 미묘한 상황인데. 미묘한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상황이 심각하니까 네. 그래서 요청을 했는데 또 덴마크 쪽에서는 우리도 지금 여유가 없다. 거절을 한 모양입니다. 지금 뭐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달걀값이 보니까 뭐 60% 이상 뛴 걸로 돼 있고 멕시코 같은 데서 이제 아까 밀수 얘기도 나왔는데요. 멕시코가 미국의 달걀값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그 국경 밀수도 엄청나게 많은 모양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미국이 다급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그 백신 개발 쪽에 더 긴급 예산도 편성하고 해서 지금 이
달걀값이 올라간다는 게 미국 사람들한테 특히 장바구니 물가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백악관이 조금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달 말 글로벌 CEO들과의 회동을 추진한다. 최근에 시진핑 주석이 뭐 그 중국 내 이 빅테크 CEO들하고도 좀 만남을 자주 가지면서 좀 변화가 보였잖아요.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이번 주말에 베이징에서 중국 발전 포럼 매년 열립니다. 작년에도 열렸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참석하는 이제 글로벌 CEO들이 한 75명 정도인데 그 중에서 한 20명 이상과 만날 예정인 모양입니다. 한 28일쯤 만난다고 합니다. 포럼 끝나고요. 그래서 참석자 명단을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뭐 브렉스톤 창업자, 뭐 퀄컴, 화이자, 보험사 처브, 그다음에 사우디 아람코 회장 같은 사람들을 만날 모양입니다. 네. 중국 내 CEO들뿐만 아니라 국제 CEO들까지도 계속해서 만남을 좀 자주 가지면서 행보를 보여주는 것 같네요.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만났는데 작년에 이제 주로 미국 그 CEO들인데 올해는 영국하고 뭐 유럽 쪽에서 나온 CEO까지 좀 더 좀 폭넓게 만나는 모양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뭐 트럼프 관세 같은 거 그다음에 중국 경제가 아직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좀 글로벌 기업 지원이 훨씬 더 절실한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얘기인데 미국의 소리 자유아시아 방송 뭐 여기서 전해진 소식이다. 이래서 우리도 좀 보도로 종종 접하고는 하는데 이걸 관할하는 정부기구의 대대적인 축소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요? 연방정부 축소 일환으로 글로벌 미디어국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뭐 미국의 소리 방송, 자유아시아 방송, 유럽 뭐 자유아시아 유럽 자유방송 이런 게 운영을 하는데 이제 거기를 대폭 사실상 뭐 없애는 거하고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대부분 다 휴직시킨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도 뭐 엄청난 차질을 빚고 하는데 여기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자유아시아 방송 같은 게 이제 중국 견제 그런 게 많은데 그래서 이제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국이 스스로 중국에 대항할 수 있는 선정기구로 스스로 닿는 그런 우를 범한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보통 북한 관련 얘기를 좀 많이 전해줘서 미국의 소리 방송도 그랬었죠. 그렇군요. 다음 내용은요. 미국 중서부와 남부를 괴물 토네이도가 강타했다. 사망자가 꽤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 뭐 미국 중서부 남부에 심지어는 뭐 거의 허리케인급 모래 폭풍 이래가지고선 뭐 오늘 새벽에 보니까 최소한 35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야구공만한 우박이 올 거라는 경보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뭐 짐작하시겠지만 어떤 이런 기후위기 탓도 큰데 전문가들 얘기는 문제는 뭐 이맘때쯤 미국 중서부에 토네이도가 오긴 하는데 이렇게 짧은 순간에 이렇게 엄청난 피해가 난 게 그래서 괴물 토네이도라는 그렇게 명명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가 이만큼 심각하다는 게 거듭 입증됐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관련된 얘기인데 전 세계 해수면 상승이 갈수록 가팔라진다. 이건 뭐 느려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계속 빨라진다. 문제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나사가 나사 제트 추진 연구소가 이제 최신 분석을 이용했는데 지난해 전 세계 바다 평균 수위가요 0.23인치 그러니까 이제 0.58cm 정도, 그러니까 5.8mm 정도 올라갔는데 예상보다 한 1mm 이상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물론 뭐 1mm가 얼마나 되느냐 하지만 이게 전 세계 바다 평균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패턴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극지 빙산이 녹아서 이제 거기서 해빙돼가지고 이렇게 물이 나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열팽창 이게 이제 열이 이렇게 이제 가해지면 부피가 늘어나는 건데 그게 이제 해빙이 3분의 1, 열팽창이 3분의 1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그만큼 더 뜨거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얘기는 기상이변이 이만큼 더 심각해졌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전해졌던 많은 뉴스들 또 오늘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